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20 수학과 김민국이고요. FTA,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한번 알아보고 증명하는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짝 급하게 만드느라 조금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디테일들을 좀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증명하기는 하나 아주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적당한 것들은 좀 쓰고 적당한 것들은 빼고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큰 목차는 이렇고요.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얘는 복소 함수, 얘는 FTA인데 먼저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생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정확히 저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같은 방정식을 보겠죠.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하던 짓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x에다 한번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이 값은 뭐 아시다시피 2죠? 그런데 2가 0이랑 같지는 않기 때문에 x는 0이 아닙니다. 그럼 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1-3 더하기 2는 0이니까 얘는 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에다 2를 대입하면 4-6 더하기 2는 0이니까 2도 근이 되겠네요. 저희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두 개의 근, 1이랑 2를 찾았으니까 헤드를 전부 찾았겠네요. 찾았네요. 다 찾았죠?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고등학생까지는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3차 방정식은 3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은 2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해왔지만 저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5를 넣었는데 갑자기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되지만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일단 2개라고 했었죠. 중학교 때는. 자,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제가 오늘 발표하는 FTA입니다. 영어로 쭉 돼 있는데 자,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 C1은 복소수인데요. 컴플렉스의 약자 C입니다. 복소 계수나 복소수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다항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의 차수는 n차이다.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은 정확히 n개의 근이 있다. 이 복소수 안에서. 근데 이 멀티플리시티는 뭐냐면 중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x가 1 또는 1 이랬을 때 저희가 2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교과서마다. 그거를 중근을 다 세줬을 때 그게 n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n차 방정식이 복소수에 있을 때 그것들은 중근을 다 셌을 때 n개의 근을 정확히 가진다 이런 정리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고요. 이제 한번 다시 잊어버리시고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 보면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x는 1과 x는 2가 근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기는 하나 저희는 중학교 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 현대 대수학 2 시간에 배웁니다. 네. 자, 1과 2가 근이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주 꿀인 걸 배웠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인데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는 X는 A가 0이 아닌 이상 이 식을 만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얘를 한번 봐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 있으면 이렇게 대입해보면 저희는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가장 쇼킹 받던 그 순간 중에 하나죠. 만약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안 된다라고 중학교 때는 배웠죠. 그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쌤들한테 혼났죠. 그런데 고등학교 갔을 때 저희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i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i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을 때 x 이해는 i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저희가 원래 다항 함수가 있으면 다항식이 있으면 x에다가 1, 2, 3 같은 숫자들을 대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i도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방정식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x-i랑 x-1로. 그랬을 때
x에다 저희가 이제 i를 넣을 수 있다면 이 해가 1 또는 i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다항식 중에서 특히 여기 계수의 i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대입을 i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항식들을 볼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복소 함수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까 x제곱, x세제곱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복소수에서는 아무래도 x보다는 z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x 대신 그 z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이 표시는 어떤 함수가 정의역이 그 복소수를 넣었을 때 복소수가 나온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계수가 i인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다항 함수에다가 z에다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런 숫자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1 마이너스 i의 사인 z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저희가 배운 것들을 이제 x 대신 z를 놓고 뭐 i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의 iz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오일러의 공식으로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자, 오늘 저희는 FTA를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시들, 즉, 다항 함수만 볼 거고, 이런 두 예시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실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실수 축이죠. 저희가 배웠던. 예를 들면 그 X축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자, 이런 실수 축이 있을 때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실수해서 이제 0을 찾고 싶다. 여기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 안에 뭐 파이도 있겠죠. 2분의 1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모든 숫자가 다 들어있는 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를 실수만 정의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i라는 숫자, 얘는 이 축에 없죠. 1-i, 얘도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고 싶은데 이 실수 축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이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는 실수를 저희 축에다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 복소수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평면에다가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i를 저희가 하고 싶으면 얘를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눌 겁니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i 얘는 바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실수의 숫자를 갖고 와서 첫 번째 좌표 1컴마로 하고 허수에 이게 i라 돼 있지만 사실 1 곱하기 i죠. 그 개수를 따오고 싶으면 1. 좀 제가 숫자를 잘 못 씁니다. 네. 1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저희는 이 1 플러스 i를 1,1로 대응시켜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아, 얘가 1 플러스 i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예시들을 더 들어볼까요? 2 플러스 3i가 있으면 아, 얘는 실수의 개수가 2, 허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3이구나. 마지막으로 뭐 마이너스 3i 같은 걸 예시로 들면 얘는 0, 마이너스 3i니까 아, 얘는 0, 마이너스 3이구나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즉, 저희가 어떤 복소수를 알고 싶으면 그 실수를 좌표로 갖고 오고 허수의 개수를 또 갖고 와서 그 좌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좌표도 정의했으니까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그려봐야겠죠? 물론 저기 앉아 계시는 호준 씨가 말하는 그래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흔히 아는 이런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순서가 살짝 꼬였네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정의하고 갈게요. 자, 저희가 실수축에서는 0, 1, 2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아주 예쁜 놈이거든요. 사실 공부해 보시면 알 텐데. 왜 그러냐면요. 1이 0보다 크고 2가 1보다 크다 이런 오더를 저희가 줄 수가 있어요. 순서 관계를 정렬해 줄 수가 있는데 허수는 그게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더 큰지 구분이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는 2를 뺐을 때 0보다 크다. 3했다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0보다 크다. 라는 식을 통해서 저희가, 아,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3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네? 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얘네는 뺐을 때, 이렇게 빼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인데, 얘는 뭐 더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i는 여기죠. 자,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했지만, 이제 제가 한번 크기를 정의해 볼게요. 뭐 많이들 쓰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정의는 자기다 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할게요. 이게 norm이라 부르는데요, 수학적으로. 어떤 복소수 z가 있을 때 그 복소수의 크기는 이제부터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bi일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하겠다. 루트를 씌우고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a, b는 실수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 플러스 3i가 있으면 얘의 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루트 10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예시들도 쉽게 볼 수 있겠죠?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떤 점이 있을 때, 복소수 점이 있을 때 원점과의 거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 펜이요? 그러네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해서 좀 깜빡했네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좌표도 뭐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다 찍기도 했으니까 그래프도 그려봐야겠죠? y는 x제곱 같은 거는 저희가 펜 좀 써볼게요. 여기 x 값에 1을 넣었을 때 x제곱을 계산하면 1이 되기 때문에 1,1이다.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기 때문에 y 값은 2,4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들을 한번 쭉 찍었을 때 저희가 어떤 일정한 자취들을 안 지키네요. 자취들을 얻을 수 있고 얘네를 한번 다 이어봤을 때 이렇게 y는 x제곱이 그려진다라고 배웠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는 이제 y는 x제곱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제 y는 x제곱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아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돼 있었죠. 저는 이제 이 y축을 똑 뗀 다음에 얘를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의 숫자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y를 찍을 건데요. 예를 들면 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x제곱은 0이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1제곱은 1이니까 여기 1로 찍히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찍힌가 여기 찍히겠죠. 즉 이게 한눈에 저희가 흔히 아는 포물선처럼 그려지진 않지만 만약에 얘를 딱 90도로 회전해서 돌려서 얹히면 저희가 아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것만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이런 놈도 저희가 아는 그래프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얘를 활용해서 복소수에 대한 함수를 또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는 뭐 fx는 x제곱을 그릴 때 축 두 개를 얹어서 이렇게 예쁘게 그렸죠. 그럼 얘도 이제 이 평면을 얹어가지고 복소수를 넣었을 때 복소수가 나오는 놈을 한번 우리가 잘 그릴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얘도 지금 뭐 좀 러플리 얘기할게요. 이 선은 1차원이죠. 이 선도 1차원이고 둘이를 얹었을 때 더하기로 차원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2차원 그림이 된 다음에 저희가 좌표들을 1,1 이렇게 뭐 튜플로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얘는 2차원이 2차원 위에 얹어지면 제가 그릴 수 없듯이 4차원이 돼서 제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쪼갠 이유가 잠시만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여기 점이 찍힌다 라는 관계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이 함수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 z는 복소수입니다. 어떤 복소수를 넣었을 때 그거의 제곱값이 여기에 찍힌다, 오른쪽에 찍힌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0제곱이면 0이죠. 자, 뭐 2를 대입하면 4일 거고 이 x축은 저희가 흔히 하는 y는 x제곱과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i를 대입해 볼게요. 이 i를 대입하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이제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 i니까요. 아니면 1 플러스 i를 대입하면 얘를 제곱해주면 2i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0,2니까 여기 이렇게 찍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 하나 예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y는 x제곱 같은 것도 자취들을 이은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을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그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이 정의역에 이런 선을 그을 건데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그 y는 x, 뭐 여기서는 아니지만 즉 좌표가 똑같은 점들을 모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선을 따라가면서 z들을 다 대입했을 때 여기에는 과연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 있는 좌표를 a 플러스 ai라고, 여기 있는 수를 a 플러스 ai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를 한번 제곱해보면 이 a제곱 i가 나오죠? 근데 이 a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선을 따라가면 이 값은 어떤 실수 a를 저희가 대입했을 때 i가 나오겠죠? 순허수겠죠? 한글말로. 즉, 실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갈 때는 이 a제곱이라는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 값이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a제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선 말고도 예를 들면 이 선을 그리면 뭐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대충 이제 그려볼게요. 이 선을 그렸을 때 막 이렇게 되고 이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그림들을 다 모으면 그래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좀 가시적인 효과는 덜 하죠. 아무래도 y는 x제곱보다 그 실수에서의.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자, 이게 그 울프랑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린 다음에 캡처해 왔는데요. 설명을 좀 이어가자면 잠깐요. 잠시만요. 음, 감사합니다. 잠시만. 네. 자, 이 그림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축이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뭐 C 컴플렉스 1에서 컴플렉스 1으로 가는 함수겠죠? 여기 위에 Z제곱이라 했으니까 자, 얘는 Z제곱의 그림이고요. 여기 제일 위에 이 선 보이시나요? 얘는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i라고 했을 때 0,1이어서 i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쭉 선을 이동했을 때 만약에 z제곱을 계산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또 예시를 들면 여기 1,1부터 1, 마이너스 1까지 복소수들을 쭉 대입하면 그 제곱을 했을 때 값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도 대입해 보면 뭐 이 안 이거고요. 그런 그림 그 선들을
뭐 다 색칠할 수는 없겠죠. 그런 그림이 겹치니까. 하지만 몇 개 추려가지고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이런 예시들 몇 개 더 들고 왔는데요. Z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쭉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쭉 대입하면 쭉 안 그랬네요. 여기를 이렇게 쭉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쭉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쭉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림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좀 복잡한 예시를 또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축이 있으면 뭐 여기 맨 위에 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는 아닌데 잠시만요. 어쨌든 이게 선을 넣으면 선이 나오고 이런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거 아까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즉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i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1,0이 있을 텐데 얘를 대입했을 때 여기 0을 실제로 지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기 힘들지만 지나고요. 여기 0,i가 또 0,1이죠. 정확히는 i가 있으면 0,1을 여기 대입하면 얘가 정확히 또 여기를 지납니다. 뭐 확대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잘 보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얘가 1,0과 0,1에서 여기를 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정의들을 좀만 봐볼 건데요. 한 번만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글말로 쭉 풀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 어떤 실수값 대문자 m이 존재했을 때, 근데 그거는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저희 norm이라 했죠? 그, 아니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할게요. 어떤 함수 값들이 원점과의 그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걸 구해봤을 때, 어떤 실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모든 z에 대해서, 그 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정의합니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까 어떤 선을 대입했을 때 선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선을 넣었는데, 얘가 이렇게 원이 나오고, 이런 선을 넣었는데 또 얘가 원이 나오고 이런 선을 넣었는데 원이 나오고 즉 이 선을 아무리 대입해도 선을 따라 대입해도 이 자체가 원만 나온다라고 해보죠. 뭐 실제로는 다항함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런 얘가 있었을 때 얘의 어떤 함수값을 보더라도 원점과의 거리는 원이기 때문에 뭐 1이 반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 m을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fz, 저희가 방금 정의한 이 함수는 바운디드 펑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치역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자취가 쭉 뻗어나가지 않고 어느 영역 안에 갇혀 있으면 그냥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들 들고 왔는데요. 얘는 지금 살짝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R1에서 R1으로 가는 얘예요. 즉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Y는 sin X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의 Y 값들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이런 관계식을 많이 배웠었죠. 이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1과 0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1과 0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도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뭐 얘는 제가 2의 IZ라고 썼거든요. 됐네요. 이 IZ라고 썼는데 얘는 뭐 나중에 해보시면 원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예시처럼 얘도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근데 저희 뭐 물론 이건 안 하기로 했죠. 바운디드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정의역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 인터벌을 줘야겠네요. 정의역을.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Z의 범위를 제한하면 바운디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다항식은 과연 바운디드 펑션인가? 즉, 다항식은 그림이 뻗어나가지 않고 갇혀 있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FZ가 있을 때,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최고차항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얘가 Z 세제곱으로 묶이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참아보세요. 자, 이 Z의 크기가 저희가 집어넣을 Z의 크기가 아까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크기라 했죠. 이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얘들은 저희가 뭐 고등학교식으로 생각해보면 0으로 가겠죠. 얘네 크기도 실제로 0으로 가는데요. 이 전체 항이요. 이 전체 항이 0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만 살아남겠죠. 즉 저희가 고등학교 때 다항 함수는 최고차항이 그 발산이나 수렴 이런 걸 결정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 복소 함수에서도 이 가장 큰 놈, 이 최고차항이 결정한다. 최고차항이 이게 발산할지 수렴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Z세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엄청 커지겠죠? 왜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발산하겠죠? 그림을 뚫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렛마를 가져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만약에 어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있을 때 그리고 A0가 이게 그 최고차항의 개수일 때 만약에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즉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커져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그려지는 그림도 이렇게 여기가 무한대로 가서 갇히지 않고 뚫는다 이 얘기예요. 즉 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폴리노미얼 즉 다항함수는 바운디드 펑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목표가 있었죠. FTA 증명. 이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애널리틱 펑션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 종이가 쓰여 있죠. 근데 정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막 테일러 시리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매우 좀 괜찮은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y는 x제곱. 괜찮죠? 솔직히 얘가 막 미분이 안 된다더니 막 이상하게 생겼다더니 이런 의심은 없죠? y는 sin x 이런 것도 없죠? 막 점근선을 가진다든가 막 갑자기 튀어오른다든가 이런 거 없죠? 정말 상식적인데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그냥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러볼게요, 오늘.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f가 상식적이란 말을 쓸게요. 이 애널리틱 상식적인 함수고 그리고 다항 함수면 계속 이러네요. 이렇게 다항 함수면 그리고 또한 f는 아니요. f는 0을 근을 가지지 않으면 잠시만요. 그냥 할게요. 근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f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f분의 1도 뭐 잘 정의되겠죠? 0분의 1은 저희가 정의 못하지만 2분의 1 이런 건 잘 정의되겠죠?
이 f분의 1도 잘 정의되고 얘도 정말 그 상식적인 아날리틱한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다항 함수가 있으면 걔도 애널리틱이고 그 역수 즉 1 오버 f도 애널리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왔는데요. 이게 정말 그 복소 함수에서 정말 예쁜 정리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어요. 바로 리우벨 스어럼인데요. 읽어보면 모든 그 바운디드 펑션 저희가 정의했죠. 어디 안에 갇힌다. 그리고 애널리틱 뭐 좀 괜찮은 함수들은 상수함수 그게 그런 함수들은 상수함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 그리면 그냥 말로 할게요. 일단은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그냥 칠판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어떤 복소수를 여기에서 넣으면 여기서 그림이 나왔죠? 볼까요? 갔다 왔다 할게요. 네, 보이시죠? 좀 여러분들 크게 그리라고요? 이거 안 보이나? 저희가 어떤 그 폴리노미얼 다항함수를 여기 하면 그 x 그 정의역에서 이렇게 자취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겉으로 크게 그릴수록 얘가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 리우벨 시어럼이 말하는 거는 만약 여기 있는 놈이 날아가지 않고 또 정말 그 상식적인 그 애널리틱한 펑션이면 얘는 그냥 상수함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상수함수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어떤 값을 어떤 자치를 어떤 점을 대입해도 한 점밖에 안 나오는 상수함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게 상수함수죠. 어떤 z를 넣더라도 저희는 1 플러스 i라는 상수값밖에 못 가집니다. 그럼 얘는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한 점밖에 안 나오겠죠? 얘는 그런 날아가지 않으니까 바운디드고 애널리틱이어서 아까 리오벨 시어럼에 의하면 얘는 상수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FZ는 Z제곱이라 했을 때 제가 아까 보였듯이 얘는 계속 그 정의역의 자치를 크게 잡을수록 그 치역에서도 엄청 크게 돼서 날아갔죠. 즉 갇히지 않아서 바운디드가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게 리오벨 스어럼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F가 이런 방 함수를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물론 이 AN과 Z에는 복소수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다항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제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근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다항 함수에. 물론 는 0이라 했을 때 나오겠죠.
그 근을 저희가 알파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z-알파 1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항들이 이렇게 있겠죠? 얘는 새로운 계수들을 가질 거니까 bn-1로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차수 하나가 낮아지고. 그런데 자, 만약에 여기서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고 해볼게요. 가정할 수 있겠죠? 그 근이 만약에 알파 2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새로운 방식을 또 가지겠죠? 이 n이 끝나지 않으면. 자,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도 근을 가지고 또 했는데 또 가지고 이걸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근들이 알파 1, 알파 2 해서 알파 n까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내려갔네요, 글씨체가. 깔끔하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는 n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을 사용했냐면요. 어떤 다항식이든 당방정식이든 근이 적어도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이용하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사용하면 인수분해를 또 할 수 있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 남는 게 없다라는 것까지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다음 방정식이 있더라도 만약에 근이 적어도 한 개만 있으면 저희가 인수분해를 통해 n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알파 1과 알파 2가 같으면 중근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세면 저희가 n개의 근을 무조건 가진다라는 걸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첫 번째 줄만 증명하면 된다. 즉 저희가 원하는 FTA n개의 근을 가지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 첫 번째 줄만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증명은 이 첫 번째 줄을 위한 증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증명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f가 어떤 당 함수, 당 방정식이 있으면 n차겠죠? 그게 있으면, 그게 있고, 그래, 가정해 봅시다. 이게 근을 안 가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근데 근을 적어도 한 개 가지는 거였죠? 그러면 근을 안 가진다라 가정하고 귀grup법으로 저희가 증명할 겁니다. 자, 얘가 안 가진다라고, 이 C 잘못 듣네요. 안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모든 Z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Z에 대해서 F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F분의 1은 잘 정의되죠? 0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어떤 R0가 주어져 있고 쭉 풀어 설명해 볼게요. 모든 복소수 Z에 대해서 만약에 이 Z가 R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이 R 대문자 R이라는 놈이 존재해서 이 값이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데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그림으로 해볼게요. 자, 저희가 알다시피 다항 함수들은 이게 쭉쭉 뻗어나갔죠?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Z를 대입할 건데 어떤 원을 제가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반지름을 R0라고 해볼게요. 이 반지름보다 큰 놈 여기 있죠? 여기 영역을 대입하면 얘는 일단 0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 안을 안 그렸을 때 여기 빼고 이 나머지가 그려진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쭉쭉 뻗어 나가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 어떤 가장 작은 거리를 하나 잡아주고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밖의 영역은 이 원보다는 무조건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줄은 만약에 이거 역수를 취했을 때는 저희 이게 뒤집히겠죠, 부등호 관계가. 뒤집히기 때문에 얘가 r보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무한대를 간다 하더라도 무한대분의 1이 정확히 0은 아니죠. 0보다는 큰 어떠한 양수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이어나가서 아까는 여기 밖의 영역을 했죠. 이번 여기 안에를 해볼게요. 안에를 하면 얘가 이 그림이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 그림이 채워지고 이 그림은 닫혀 있죠? 즉 갇혀 있죠? 자, 갇혀 있는데 0은 또 안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를 역수를 취해보면 자, 이 반지름이 가장 큰 놈은 더 작아지겠죠? 오히려 역수를 취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 0 주위를 맴돌겠죠? 이 가장 작은 이 원 밖에 그려질 텐데 이게 뒤집어지면 또 커지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F0라는 놈은 0을 지나지 않지만 갇혀있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는 또 갇혀있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0으로 됐을 때 그 0의 점근선으로 가면 이게 발산할 수 있죠. 그 역수를 취하면.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지금 다항함수기 때문에 0의 점근선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갇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둘을 종합하면 다항함수를 만약에 다항함수가 근을 가지지 않는다면 얘를 뒤집은 f분의 1은 무조건 갇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저희 아까 리우벨 스어렘 하면 바운디드 갇혀 있고 또 애널리틱 좀 괜찮은 함수들이라 했죠. 이제 괜찮은 함수는 근데 제가 아까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f분의 1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리우벨 스어렘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얘가 그럼 만약에 리우벨 스어렘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갇혀 있고 예쁜 놈들은 상수함수밖에 없다 이랬죠. 그러면 f분의 1은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f가 다항함수인데 f분의 1이 상수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뭐 z제곱분의 1 상수함수가 아니죠.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기류법으로 이 정리는 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은 뭐 입실론 델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생략한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정리를 증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진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FTA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보장이 됐죠? n개의 근이 있다라는 걸. 그럼 이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항 함수가 있으면, 다항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1, 2, 3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빠르게 얘기하면 뭐 algebraically closed라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다항 방정식 쉽게 얘기할게요. 다항 방정식이 있을 때 그들의 근은 다시 원래 숫자들이 나왔던 집합에 속해 있다. 만약에 그러면 algebraically closed라 하거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어떤 실수 계수 다항식이 있다 해볼게요. 얘는 x는 i죠? 풀마 i죠? 저희 근데 실수에서만 근을 찾고 싶은데 얘는 i로 나왔기 때문에 실수에서 못 찾죠? 그럼 얘는 algebraically closed가 아닌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algebraically closed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막 i가 붙어 있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2i 플러스 1이라 할게요. 이런 i들이 섞인 방정식이 있다 하더라도 얘의 근은 무조건 복소수에서 두 개 나왔죠? 그럼 복소수에서 뽑아갔는데 복소수에서 두 개 나왔다. 모든 방정식들이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복소수라는 집합은 algebraically closed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예쁜 놈이다. 이런 겁니다. 깔끔한 놈이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웃기지 않나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인데 대수학을 하나도 안 썼어요. 복소수로만 썼죠. 복수함수로만. 그런데 이게 사실 증명이 정말 많아요. 아주 좋은 정리다 보니까 당연히 대수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잠시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애널리틱 프로ofs 뭐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수 뭐 함수 이런 걸로 하겠죠? 해석학적으로. 밑에 걸 제 두 번째 걸 제가 한 거고요. 토폴로지컬 플러스 얘도 뭐 위상수학이라 하는데 그걸로 했어요. 저는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인덕션을 이용한 인덕션은 그 수학적 기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막 n이 성립하고 n 플러스 1이 성립하면 물론 1일 때도 성립하고 그 세가 n이 성립했을 때 n 플러스 1도 성립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 성립하는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도 증명이 되고 또 갈로아스열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수 2 때 배우거든요. 그걸로도 증명 가능하고 뭐 기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다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고등학교 때 교양 서적으로 가우스가 증명했다 해서 막 복소 평면에서 뺑뺑 돌리는 뭐 이런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